안녕하세요. 15년차 국어교사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지난 전래동화 영상에서 제가 여러 권의 전래동화 전집을 비교해가면서 읽는 것이 좋다. 또 아이의 연령이나 읽기 수준에 맞춰서 전래동화 전집을 바꿔가면서 보여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여줘야 할지를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전래동화 읽기 실전편으로 2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전래동화 전집을 어떤 식으로 시기별로 고르고 또 어떻게 비교해가면서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래동화는 대부분 전집으로 구매해서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인터넷에도 각종 전집에 대한 추천이나 후기 글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이들과 함께 직접 읽었던 전집이나 혹은 도서관에서 대여가 가능한 전집들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표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읽었던 그레이트북스의 이야기 꽃달망과 이야기 서말 깨동이의 경우에는 각각 72권과 7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추천하시는 아람의 요술항아리 같은 경우에는 77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오디오북으로 새롭게 듣고 있는 탄 스토리텔링 옛 이야기의 경우에는 76권으로 되어 있고요. 꽃네상스에서 나오는 이느예지 전래동화의 경우에는 68권에 부록으로 22권이 더 포함된 총 90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파리에서 나오는 방방곡곡 구석구석 옛 이야기는 16권, 웅진의 호롱불 옛 이야기는 40권, 보림의 까치호랑이는 20권, 비룡소에서 나오는 전래동화는 36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래동화는 이야기 자체가 자극적인 부분도 있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전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은 것이겠죠. 그리고 이야기 구조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좋은 읽기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글밥의 경우에는 아이의 읽기 수준을 고려하시고, 또 그림체의 경우에는 사파의 경우에는 아이의 취향을 고려하셔서 이 기본적으로 정하신 전집들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야기 화소 자체에 아이가 익숙해지면서 읽기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아주 훌륭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전래동화를 가장 많이 읽기 제재로 활용을 하긴 하지만 초등학교 6년 전체에 걸쳐서 이 읽기 제재로 전래동화가 다양하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는 이 전래동화를 한 질 정도는 집에 구비를 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가 한 질의 전집을 통해서 전래동화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가 되었다면 그림체의 성격이 조금 다른 전래동화나 서술 방식 자체가 조금 다른 전래동화 전집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좀 귀엽고 익살맞은 그림체가 주로 들어있는 전래동화 전집을 보여주셨다면은 조금 옛날스러운 고풍스럽거나 혹은 민화적인 느낌이 드는 그림체의 전래동화를 같이 비교해가면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아이가 전래동화 전집 한 권을 반복해서 읽는 동안 읽기 능력도 그만큼 많이 향상이 되었을 테니까 글밥의 양을 늘려서 조금 더 긴 이야기, 이 이야기 책엔 없었던 내용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주머니라는 제목으로 여러 전집에서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각각의 전집에서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비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레이트북스의 이야기 꽃탈망이나 아람의 요술항아리, 탄탄 옛 이야기의 경우에는 권수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 주머니를 다루고 있지 않아서 이 표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럼 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비슷하고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우선 제목은 대부분 이야기 주머니라고 공통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사파리의 경우에는 이야기는 이야기, 비룡서의 경우에는 이야기 귀신이라고 제목이 조금 다릅니다. 이야기마다 주인공이 되는 주인집 아들 혹은 딸이 들은 이야기를 주머니 속에 넣어주는데요. 어떠한 데는 벽에 걸어주거나 어떠한 데는 천장에, 벽장에 넣어준다, 혹은 꽁무니에 매달고 있다, 이렇게 각각 주머니를 어떤 식으로 주었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들이 자신들을 주머니 속에 넣어두기만 하고 풀지 않는 아이에게 복수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구체적인 복수의 방법들을 논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복수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혼례를 치를 때 방석 밑에 독바늘, 송곳, 독뱀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사파리나 비룡소의 경우에는 신방에 뱀이 되어서 구렁이가 되어서 나타난다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야기들이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머슴의 대응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주인집 아들이 하려고 한 행동을 막는다라고 단순하게 표현된 이야기도 있고요. 비룡소의 경우에는 신방 앞에 두꺼비를 안고 몸종아이가 있다가 그 두꺼비를 이용해서 구렁이를 물리친다 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다르게 표현이 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말은 대부분 이 주인집 아이가 처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서 머슴아이가 주인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는데, 보린과 비룡소의 경우에는 이 주인아이에게 이야기 주머니를 얻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름난 이야기꾼이 된다 라고 마무리되는 점이 다른 이야기들과 조금 다릅니다. 교훈을 직접적으로 본문에 제시한 웅진 같은 경우도 있고요. 뒷부분에 이 주제와 관련해서 교훈을 설명하고 있는 사팔이나 이수, 비룡소와 같은 경우도 있고,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은 책들도 있습니다. 이 주인집 아이가 혼례하는 장면과 마지막에 이야기 주머니에서 이야기가 풀려나는 장면의 사파를 보면 이 장면을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간략하게 그린 책들도 있고요. 웅진 같은 경우에는 도망가는 이야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비룡소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혼례 장면이나 이야기가 도망가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민화적인 사파를 사용해서 상징적인 장면을 보여준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동일하지만 세부적인 이야기나 결말은 또 사파는 조금씩 책마다 다르게 전개되거나 특징적인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사파리 전래동화 전집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박영만 선생님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영만 선생님이 직접 이야기들을 다 채집을 하셨기 때문에 아이가 말에서 내릴 때 밟는 부분에 달군 쇠가 되어서 들어간다. 이거는 여타의 다른 전집에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보린 같은 경우에는 사파가 상당히 자세해서요. 다른 여타의 책들에서 느낄 수 없는 사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글 읽기와 함께 연관을 지어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룡소가 여타의 책들에 비해서 상당히 다른 느낌을 주는데요. 이건 이 책을 쓰신 분이 목은 이색의 책에서 그 부인 권씨가 이야기를 몹시 좋아해서 모았다라고 하는 구절을 보고 이 이야기 주머니의 주인공 자체를 주인집의 막내딸과 그를 모시는 몸종 여자아이 이렇게 주인공의 성별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다른 이야기들과 상당히 다른 특색을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책이 좋은 책일까요? 자, 일단은 전래동화의 경우에는 이 이야기 주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의 경우에도 비슷한 내용 구조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야기 주머니의 경우에는 이야기들이 주머니에 갇혀있는 복수를 주인집 아이에게 하려고 하는데 송곳이 되겠다, 독뱀이 되겠다, 딸기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주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각각의 이야기 주머니의 복수에 대응해서 머슴아이의 대응 방식도 각각 나오게 되는데, 어떤 책들은 되게 단순하게 못하게 막는 걸로만 반복이 되는 반면에 어떤 책들은 이 머슴아이 행동도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변주되면서 나타납니다. 당연히 비슷한 이야기 구조가 반복되더라도 조금씩 변주가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훨씬 더 큰 흥미를 줄 수가 있겠죠. 또한 사파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풍부하면 시각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을 읽기의 내용과 연관을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파가 줄 수 있는 정보가 풍부한 책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래 동화를 통해서 단순히 흥미뿐만 아니라 옛 우리 조상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한 언급이 간단하게라도 제시가 되어 있거나 감상의 방향을 어느 정도 제시해주는 책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 전집에 걸쳐서 이야기 주머니를 비교해가면서 읽는다고 가정을 하고 공통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볼 수 있는 활동과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비교해보면서 해볼 수 있는 활동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 이야기 주머니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사건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를 해볼 수도 있고 원인과 결과에 따라 정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주머니 속에 넣어두기만 하고 남들과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 주머니 속 이야기들이 아이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의 행동을 원인, 이 이야기 주머니 속의 이야기들이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을 결과, 이렇게 원인과 결과 이야기로 정리를 해볼 수도 있고요. 이 이야기 주머니가 복수하려고 하는 것들, 독뱀이라던가 옹달샘이라든가 송곳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각각 머슴아이가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 주머니 속의 이야기가 아이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딸기나 뱀이나 옹달샘 이러한 각각의 구체적인 소재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준비하셔서 그 이미지를 주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떠올려가며 혹은 해당 장면을 보면서 딸기와 관련된 이야기, 머슴의 반응, 그 다음에 옹달샘과 관련된 이야기, 머슴의 반응,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 구조가 반복되고 있고 각각의 소재와 연관해서 어떠한 내용이 전개되었다는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내용 정리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전래동화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교훈성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왜 지었을까? 네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준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이야기의 교훈성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에 보면은 주인집 아이가 혼례를 올리는 장면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림의 책을 읽었더니 왜 혼례상 위에 닭을 올리냐, 왜 신랑의 옷이 이렇고 신부의 옷이 이러냐, 이런 질문을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통 혼례를 다루고 있는 다른 책들을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책 읽는 곰에서 나오는 옹고지신 우리 문화에 호랑이 장가가고 여우 시집가는 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전통 혼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책의 제일 뒤를 보면 혼례상에 올라가는 물건들의 의미나 혼례의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아이와 함께 전통 혼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관련된 배경 지식을 학습하는 좋은 흐름이 자연스러운 좋은 학습이 될 수가 있겠죠. 비룡소의 이야기 주머니의 경우에는 그 주인집 막내딸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신랑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집에서 그 혼례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길에 이야기 주머니들이 복수를 하려고 하고 몸종아이가 그것을 막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뒷뜰을 지날 때, 앞뜰을 지날 때 이렇게 공간적인 배경이 집 안의 어떤 장소에 국한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몸종아이가 평소에 밥을 주면서 돌봐주고 있던 두꺼비를 이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비슷한 이야기 떠오르지 않으세요? 은혜 갚은 두꺼비, 이런 이야기하고 서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상당히 흡사한 장면들이 두 이야기에 나오기 때문에 두 이야기를 비교해서 보는 것도 좋은 비교하며 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제적인 측면에서는 돈이 귀신된 이야기라고 하는 깨동이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하고 서로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돈도 이야기도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고 돌고 돌아야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꽉 그냥 움켜쥐기만 하고 욕심내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이야기하고도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웅진이나 보림 책의 경우에는 결말 부분에서 이야기 주머니가 풀리면서 이야기들이 이렇게 도망가는 장면을 그림으로 형상화를 해두었는데 그 그림을 보고 해당되는 이야기가 무엇일지 제목을 알아맞히는 활동 등을 해볼 수도 있겠죠. 오늘은 지난 전래동화 영상에 이어서 여러 가지 전집들을 한번 비교해보고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여러 전집들의 차이점을 고려해서 전래동화를 실제로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읽으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한번 얘기해보았습니다. 모든 책들을 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전래동화는 아이가 후에 읽게 되는 긴 글법 책들에 비해서 이야기의 구조가 단순하기도 하고 아이가 반복해서 읽을 수 있는 재질이기 때문에 다양한 책들을 읽히면서 이런 식으로 비교하며 읽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읽는 활동들을 아이와 해보시면 후에 독서의 어떤 능력을 기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